자, 지난 시간 이어서 연쇄 법칙 설명할게요. 첫 번째 연쇄 법칙 케이스 1을 먼저 보시면 g는 f의 x, y라고 했을 때, 즉 이변수 함수죠. 자, 이럴 때 x와 y에 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지만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가 여기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건 무조건 가정을 하는 거고, x는 그냥 여기서 봤을 때 x랑 y가 변수인데 그 x를 또 들여다보면 t에 대한 함수고 y도 역시 t에 대한 어떤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예제 1번과 같은 경우인 거죠. g가 여기서 보시면 x와 y에 대한 함수인데 사실상 들여다보니 x는 t라고 하는 변수를 갖고 있는 함수고 y도 t라고 하는 변수를 갖고 있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이와 같은 형태일 때 우리가 g를 t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율을 찾을 수 있을까? 도함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보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모양을 한번 볼게요. 지금 g라고 하는 함수가 x와 y에 대한 함수라고 했는데 x의 모양을 보니까 g of t라고 했고 y는 h of t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f가 t의 함수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g라고 하는 함수는 x랑 y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g는 x랑 y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x라는 함수는 t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y도 역시 t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수영도 그리듯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g라고 하는 함수는 x랑 y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어서 자, g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x에 대한 변화율을 보기 위해서는 x만 있는 게 아니라 y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라운드라는 기호를 써서 도함수를 표현하는 거였죠. 이건 앞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우리가 도함수 표현할 때 d라고 하는 이런 기호를 쓸 수도 있고요. 라운드를 쓸 수도 있는데 그들의 차이는 뭐였냐면 지금처럼 g가 두 개 이상의 변수를 가질 때에는 무조건 이렇게 라운드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g라고 하는 함수는 x도 y도 갖고 있기 때문에 g를 x에 대해서 변화율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y에 대한 변화율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죠? 두 가지의 변화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g의 y에 대한 변화율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x는 사실 t에 대한 함수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마치 x와 y가 단순한 변수 같았는데 다시 들여다보니까 x는 t에 대한 함수였던 거죠. 우리가 마치 y는 f of x다라고 쓰는 것처럼 x는 g of t라는 뜻이에요. t에 대한 함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t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x와 t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x는 t라는 변수 단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x는 일변수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x의 t에 대한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d라고 하는 문자를 쓴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y에 대해서도 t에 대한 도함수를 찾으려면 이렇게 y의 t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해서 변수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d라고 하는 문자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변화율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g의 t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자, 그러면 뭘 찾고 싶은 거냐? 다시 들여다보면 g의 t에 대한 변화율인 거죠. 근데 t라고 하는 변수는 x와 y를 거쳐야지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기로 약속하냐면, 자, g라고 하는 것에서 t까지의 변화를 찾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고, 즉 x를 거쳐서 x의 t에 대한 변화율을 찾는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쵸, g는 y의 함수이자 y는 또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g의 x에 대한 변화율을 찾고 동시에 x의 t에 대한 변화를 찾아서 곱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의 y에 대한 변화를 찾고 동시에 y의 t에 대한 변화를 찾아서 곱해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 둘 다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더하기로 연결을 한 거죠. 물론 자세한 이 식이 등장하게 된 증명은 우리가 하지 않지만 이 식에 대한 그 계산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명은 이 수업 시간에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자라고 약속을 할게요. 자, 그러면 예제 1번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연쇄법칙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는 제가 설명했죠. 도함수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론 구할 수는 있죠.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지금 얘기한 연쇄법칙을 이용해서 자, dg, dt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dg, dt. 자, 일단 모양부터 관찰을 해보면 지금 g라고 하는 함수가 변수가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면은 x와 y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x는 t에 대한 함수, y도 t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t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g에 대한 t의 변화율을 찾고 싶어요. g라는 함수의 t에 대한 변화율.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할 건데 그 과정에서 g는 x라는 변수를 갖고 있으므로 자, 여기에선 어떤 계산을 하냐면 g의 x에 대한 변화율을 계산하는데 g가 x와 y라는 두 개의 변수를 갖고 있으니 기호로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했고요. x에 대한 t의 변화율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죠. 변수가 t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는 g가 y에 대해서 변화를 찾아보면 역시 이렇게 라운드라는 기호를 쓸 수 있고 y의 t에 대한 변화는 dy, dt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서 더해주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대로 써봅시다. 자, 이 부분 써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라운드지 라운드 x라는 것은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3절에서 우리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계산하는 연습했고 자, 이것은 기호로 쓰면 g of x라고도 쓸 수 있죠. 또는 g를 우리가 f라는 함수라고 표현을 한다면 f of x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의 x에 대한 편미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죠? 그죠? y는 상수처럼 생각하고 x만 미분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즉 y는 상수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곱해지는 거고 x제곱에 대한 도함수니까 뭐가 돼요? 2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3xy 4제곱에서 x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면 3과 y 4제곱은 마치 상수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곱해주면 되고 x에 대한 도함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dx, dt는 뭐가 될까요? x의 t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이 부분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사인의 도함수는 코사인이다 라는 걸 알고 있고 자, 이 부분은 2t가 들어가겠죠.
자, sin t에 대한 도함수를 찾으면 코사인 t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sin의 2t에 대한 도함수를 찾고 싶은 거고, 따라서 여기선 체인 룰을 써야 되겠죠. 연쇄 법칙, 일변수 함수의 연쇄 법칙을 쓸 텐데 어떻게 계산하기로 약속했냐면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치환한다고 생각해서 sin u를 도함수를 찾으면 코사인 u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u가 사실은 2t라고 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을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야만 해요. 그래서 2t를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가 되죠. 그래서 2를 곱한다. 그래서 2 곱하기 코사인 2t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2를 반드시 곱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놓쳐요. 자,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이 부분. g의 y에 대한 편도함수. 자, 그럼 뭐가 될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y에 대한 편도함수니까 y에 대한 변화율만 찾는 거고 x는 마치 상수처럼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은 상수니까 그냥 놔두고 y에 대한 도함수 1. 그 다음에 x 어떻게 하죠? 상수처럼 3x는 남기고 y 4제곱만 도함수 찾으면 4y의 3제곱. 그 다음에 dy dt는 뭐가 돼요? 코사인 t에 대한 도함수니까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고 지금 결국엔 g가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x, y에다가도 다 t를 대입을 할게요. 그럼 2 곱하기 x 대신에 sin 2t, y의 코사인 t 맞나요? 더하기 3, 이 부분이죠. 3y 4제곱, 그래서 코사인 4제곱 t, 그 다음에 2 코사인 2t, 그 다음에 여기도 x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의 2t, 더하기 3 곱하기 x는 사인 2t, 그 다음에 4 곱하기 y의 세제곱, 코사인 세제곱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t가 0일 때에 이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t에다 0을 다 대입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sin 제로는 0이라서 이 부분 없어지죠? 이 부분도 없어지죠. 그러면 이 텀이 다 사라지네요. 그죠? 그래서 남는 것은 이 부분만 남게 되고 코사인 제로가 1이니까 여기에 3,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남아서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t가 0일 때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쓰기도 해요. 이렇게 줄을 하나 긋고 t가 0일 때 라고 표현을 하고 그 값을 찾으면 6이 된다. 자, 이게 이제 편도 함수랑 연쇄 법칙을 다 활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13.3절에서 했던 내용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지금 케이스 2번에 대한 거니까 케이스 2를 한번 더 봅시다. 자, 그 다음에 g가 f의 x, y일 때 x와 y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고 이번에는 자, 가정이 좀 다른데 x가 s와 t에 대한 함수고요. y도 s와 t에 대한 함수래요. 그러니까 지금 경우 1에서 보면은 x와 y가 둘 다 t에 대한 함수였는데 반해서 지금은 x와 y가 다 이변수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양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g라고 하는 함수가 변수가 뭐가 있다? x랑 y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x는 s랑 t라는 변수를 갖고 있고 y도 역시 s와 t라는 변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g의 입장에서 보면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편미분이 가능하죠. x에 대해서도 y에 대해서도 편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x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면 s와 t라는 변수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편미분이 가능하죠. y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변수를 갖고 있으니까 편미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G의 S에 대한 변화율을 찾아본다면 G의 S에 대한 변화율을 찾아본다면 지금 기호가 바뀌었죠. 라운드라는 기호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 G랑 S의 관계를 보면 G가 S도 갖고 있고 T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G는 최종적으로 S와 T의 함수가 되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X와 Y 함수지만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S와 T의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S에 대해서 편미분할 수 있고 T에 대해서 편미분할 수 있어요. 기호로 우리가 이것을 G of S라고 쓰기도 하고 이것을 G of T라고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G를 S에 대해서 도함수를 찾으려면 S랑 걸려있는 것이 X도 있고 Y도 있어요. 그래서 G의 X에 대한 편도 함수를 찾으면 G의 X에 대한 변화율이 되겠죠. 자, 라운드 기호 쓰는 거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S에 대한 변화율 역시 X의 S에 대한 변화율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식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G의 Y에 대한 변화율이 존재하고 Y의 S에 대한 변화율도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따라서 이 값과 이 값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S에 대한 변화율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T에 대한 변화율을 찾으려면 역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G의 T에 대한 변화율인데 X가 걸려있죠. 그래서 G의 X에 대한 변화율인 라운드지 라운드 X. 그 다음에 X와 T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라운드 X, 라운드 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의 Y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Y의 T에 대한 변화율 역시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풀어봅시다. 예제 2번에 있어요. 자, G가 모양을 보시면 2의 x제곱의 sin y다 라고 되어 있네요. 즉, G라고 하는 함수는 변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x랑 y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x랑 y의 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고 x의 모양을 보면 s와 t의 함수예요. y도 s와 t의 함수죠. 그래서 x는 s도 갖고 있고 t도 갖고 있고 y 역시 s도 갖고 있고 t도 갖고 있어요. 이런 형태인데 지금 g의 s라는 것은 g의 s에 대한 변화율을 의미하고 g의 of t는 g의 t에 대한 변화율을 의미했어요. 이것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g의 s에 대한 변화율부터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 값은 g의 s에 대한 변화를 찾는 건데 s는 x에도 y에도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g의 x에 대한 변화율이 되는 거고 이 과정을 설명을 해주면 x의 s에 대한 변화율까지 설명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설명하면 g의 y에 대한 변화율과 y의 s에 대한 변화율을 곱해서 더하면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 이 식에서 보시면 자, 똑같은 모양이 있죠? 지금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여기 이 기호는 분모, 분자로 나누는 분수가 아니라 이 덩어리 하나가 하나의 기호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보면 마치 체인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체인 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연쇄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값을 그럼 구해봅시다. g의 x에 대한 변화율. 그 얘기는 뭘까요? 편미분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x에 대한 변화율만 찾는 거기 때문에 y는 상수처럼 취급하는 거다.
그래서 sin y 자체가 상수가 되니까 우리 도함수 구할 때 상수는 그냥 곱하잖아요. 남겨놓고 2의 x제곱에 대한 x의 도함수를 찾으면 지수함수는 도함수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2의 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s제곱, s미분은 자 여기에서 보시면 t라고 하는 것은 상수로 생각해야 된다는 뜻인 거고 s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s만 도함수 찾으면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곱해서 더하자. 그럼 g의 y에 대한 편도함수는 x는 상수처럼 취급해야 되니까 2의 x제곱 역시 상수가 되고 2의 x는 상수니까 그냥 곱해야 돼요. 그 다음에 sin y를 이제는 도함수를 찾으면 자 g의 y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y만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sin y의 도함수는 cosine y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의 s에 대한 도함수는 여기에서 봤을 때 s만 변하는 거다. 그래서 s의 도함수만 찾으면 2s가 되고 t는 상수니까 곱하자. 이렇게 보자고 했었죠. 자, 그러면 정리를 했을 때 g라고 하는 함수가 결국 s와 t의 함수이기 때문에 x에다가 다시 넣어줄게요. st의 제곱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y는 s제곱 t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st의 제곱 코사인 y라고 하면 코사인 y 대신에 s제곱 t. 그 다음에 est를 곱하면 2 곱하기 s 곱하기 t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g의 s에 대한 변화를 찾으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자, 뭘 해볼까요, 이제? t에 대한 변화율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g의 t라고 되어 있죠? g of t를 찾아보면 자, g의 t에 대한 변화율 어떻게 가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과정을 보시면 되겠죠? 왜냐? x랑 y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g의 x에 대한 변화율 곱하기 x의 t에 대한 변화율까지. 그 다음에 g의 y에 대한 변화율에 y의 t에 대한 변화율까지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봐서 알겠지만 g of s를 구할 때 앞에 구한 거하고 동일하죠. 뒷부분만 달라지는 거죠. 뒷부분만 달라져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했으니까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2의 st의 제곱 sin s제곱 t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 x의 t에 대한 변화율은 t에 대한 변화율 s는 상수란 얘기 t에 대한 변화율 도함수 찾으면 2t가 되고 더하기 g의 y에 대한 변화율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요만큼 2의 st의 제곱에 코사인 s제곱 t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y의 t에 대한 변화율 찾아봅시다. y의 t에 대한 변화율 s제곱은 상수란 뜻이고 t의 변화율은 1이니까 s제곱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할 거 없죠? s랑 t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케이스 2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제 3번 한번 봅시다. 자, g의 st라는 함수가 자 이렇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고 f가 미분 가능하면 g가 이것을 만족함을 보여라 라고 했네요. 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금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컴포넌트가 두 개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x라고 할게요. 우리 지금 f의 x, y다라고 해서 이변수 함수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퉁쳐서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x는 지금 어떤 상황? s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이고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s제곱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있는 것처럼 g의 st는 지금 뭐가 됐냐면 f의 x, y가 된 거죠. 그러면 g라고 하는 함수는 변수가 s와 t가 있기 때문에 s로도 t로도 변화율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g의 s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니 자, x라고 하는 것이 s와 t의 함수가 되고요. y도 마찬가지로 s와 t의 함수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x와 y는 f의 변수예요. 근데 f는 역시 g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f랑 g는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g of s는 결국 뭐가 되냐면 자, 여기서 따라가 볼게요. s에 대한 변화율.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f의 x에 대한 변화율과 x의 s에 대한 변화율로 생각을 먼저 하고 f의 y에 대한 변화율, y에서 s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생각해서 더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즉 f의 x의 변화율 곱하기 x의 s의 변화율 그다음에 더하기 이 부분을 생각하면 f의 y에 대한 변화율 곱하기 y의 s에 대한 변화율 즉 편미분인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t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예요. 자, t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f의 x에 대한 도함수, 즉 편도함수, 그다음에 x의 t 미분, 그다음에 y에 대해서 하고 y를 t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f의 x 곱하기 x의 t, 그다음에 f의 y 곱하기 y의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의 x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형체가 없으니까 그냥 f의 x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x의 s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부분에서 보면 보이죠? x가 s와 t의 함수니까 s에 대해서만 편도 함수를 찾아보면 t는 상수기 때문에 s제곱을 미분하면 2s가 된다. 그 다음에 f의 y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찾아주고 y의 s에 대한 편도 함수를 찾으면 s에 대해서 마이너스 2s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x, fy 역시 그대로 써줄 거고 x의 t라고 하는 것은 t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t라고 보면 되겠죠. s는 왜 안 하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편미분이기 때문에 t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y의 t라고 하면 t에 대해서만이니까 2t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보이고자 했던 것은 이것이 0이 됨을 만족함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t의 곱하기 g의 s가 이 부분이죠. 자, 상수는 앞으로 뺄게요. 이렇게. 상수는 앞으로 빼고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s 곱하기 g of t 자, g of t는 요만큼 넣어 볼게요. 상수 앞으로 빼고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곱했을 때 값하고 뒷텀에서 이렇게 곱했을 때 부호만 다르고 값이 같죠? 그래서 상쇄된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곱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곱한 것도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그쵸? 또 부호만 다르고 똑같죠? 그래서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0이다. 그래서 만족함을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 완료. 자, 편도함수, 편미분을 일단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연쇄 법칙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연쇄 법칙 이용한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연쇄 법칙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지금 우리는 이변수 함수에 대한 합성함수를 찾았고 그 함수의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미분값을 찾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복습 다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예제 4번부터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계도 함수라고 하는 것을 다룰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